요즘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 말고 이 남자의 조언을 꼭 새겨 들으세요. 여기 단 1달러의 돈을 매달 1만 달러, 한화 1000만 원이 넘는 지속적인 수입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프리실리. 채널에서도 몇 번 소개가 된 적 있는 그는 자수성가 사업가이자 투자자, 그리고 수천 개가 넘는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팟캐스트에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시작점을 제시하는 인사이트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퍼스널 브랜딩, 사업의 마케팅, 혹은 직장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전략 등 이 방법은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AI를 통한 변화에서 그 흐름의 선두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 이야기를 새겨 들으세요. 제가 하는 말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변화 앞 지금이란 시간은 장담컨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다니엘 프리실리가 나눈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새로운 부의 단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은 바로 우리 모두가 가진 두뇌의 특성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후각 등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들어오는 방대한 양을 모두 저장할 수는 없으니 우리의 두뇌는 정보를 삭제하는 것에 너무나도 특화되어 있죠. 하지만 돈과 성공이 따르는 곳은 바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 다니엘은 이 부분을 5가지로 나눠 이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뇌리에 남는 기억은 두려움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이용하는 것은 뉴스와 미디어들이 공포를 통해 통제하려는 방법, 혹은 부정적인 컨텐츠를 이용한 마케팅 방법들이 있죠. 두 번째는 남들과는 다른 독특함을 가지는 것. 완벽한 예시로는 도심 속 가장 바쁜 거리에서 인형 탈을 쓰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 혹은 군중 속에서 튀는 행동을 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는 당연하게도 아름다움에 끌리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3가지 모두 다 미치지 않고서는 못하잖아. 도대체 뭘 따라해보라는 거야? 만약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2가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being familiar.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도록 만들기. 저는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7, 11, 4 이 3가지 숫자 법칙을 항상 언급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 결과로 만들어졌죠. 누군가의 기억에 남기 위해선 총 7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혹은 11번의 짧고 긴 만남을 가지는 것, 아니면 4개의 다른 장소에서 마주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지면 누가 됐든지 두뇌 깊숙이에 남게 될 거예요. 또한 이 부분은 직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만드는 것, 혹은 더 나은 자신을 위해 특정 사람과 인맥을 만들려 할 때도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더도 말할 것 없죠. 그리고 모두가 시도할 수 있는 2번째 방법은 특정 가치를 무료로 나누는 겁니다. 물론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고도 이용할 법한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말한 다니엘 프리실리. 물론 이 부분을 듣고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무료로 나눈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복잡할 필요는 없다며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설명했죠. 제가 발리에서 여행을 하던 때의 일입니다. 멋진 산에 올라 일출을 보기 위해서 가이드와 함께 자정부터 산을 올랐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 아침 해가 뜨는 걸 산의 정상에 올라 보고 있었죠.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밝아진 제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더 높은 산들. 그래서 전 가이드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저 산은 어떻게 가야 하나요? 혹시 더 멋진 절경이 있나요?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얼마죠?
제 말을 듣고 있던 가이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다니엘, 지금 당신이 올라있는 이 산에서 이 순간을 즐기세요. 당신은 이미 발리에서 가장 멋진 산의 정상에 있어요. 전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가진 걸 과소평가하고 남들이 가진 것을 과대평가한다. 여러분의 여정과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남들과 나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이미 모은 사람들을 보며 절대 위축되거나 방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멋진 산에 올라 있으니까요. 분명 크고 작았던 인생의 스토리 안에 혹은 주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가치를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당신을 방해하는 남들의 성취나 소유물에 현혹당하지 말고 당신이 가진 정상 안에서 시작하세요. 이런 조언을 남긴 다니엘. 그가 이토록 퍼스널 브랜딩을 말하고 각자의 스토리를 나누라고 하는 이유에는 너무나도 합당한 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 존재하는 교육 시스템이 가르친 건 단 하나입니다. 기술을 배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다양한 레벨의 학위를 팔았죠. 더 나은 교육을 받아 더 나은 기술을 가지면 당신의 시간은 더 큰 가치가 생길 테니 그때 당신의 시간을 돈과 바꿔라. 그렇게 사람들은 대학교와 대학원을 가며 자신이 버는 시간당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쳇바퀴 안에서만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게 학교가 돈을 가르친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의 세상은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제는 디지털로 돌아가죠. 그리고 노동력 위에 세 가지 다른 단계들이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는 IP와 미디어 위에 새기는 지적 재산, 무언가를 배우며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하고 나누면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드는 것, 예를 들어 지난 5년간 자신이 일한 경험 혹은 이룬 성취들을 남들과 나누는 거죠. 그렇기에 제가 나눌 조언이자 1달러를 매일 1만 불의 소득으로 만드는 시작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노동력을 벗어나 가치를 창조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벌어보는 것, 이 사실 하나가 수많은 기회들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 쉽게 말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모아진 관객들 혹은 사람들의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고 수익화 모델을 채울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라는 엔진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 모델들은 파이낸셜 애셋, 금융 자산으로 변하게 되며 모두는 그 결과를 회사 혹은 브랜드라고 말하죠. 누군가 혹은 다른 회사들은 여러분의 세 번째 단계를 수백, 수천억이란 천문학적 가치로 구매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새로운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물론 다니엘이 말한 이 단계들이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도 이 순서 없이 큰 성공을 이룰 순 없다고 말했죠. 그렇기에 만약 노동을 하며 시간과 돈을 바꾸고 있다면 이 스텝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그 속도는 상상치 못한 만큼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그는 퍼스널 브랜드를 만든 후 거기에 알맞는 비즈니스를 엮어가라는 조언을 남겨요. 그게 현 시대 캐피탈을 만드는 방법이자 내 안에 탤런트를 찾고 고객을 찾는 열쇠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자수성가 기업가이자 현재 세계 최고의 팟캐스터 스티브는 실제로 다니엘의 조언을 듣고 행동에 옮긴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웨이팅 리스트를 만들어 테스트를 해보라는 조언에 새롭게 런칭할 책 제목 70개를 정하고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광고를 돌렸죠. 놀랍게도 가장 높은 반응은 무려 15%의 클릭률을 만들었고 가장 낮은 반응을 가졌던 제목은 단 0.3%의 클릭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5,000배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이 데이터를 찾기 위해 스티븐이 쓴 금액은 200파운드, 한화 단 35만 원이라고 말했죠. 조금의 투자로 5,000배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데이터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다니엘은 한 가지 팁을 더하죠.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양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소수를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건 시츄에이션 모델, 특정 상황을 가정하면서 시작하세요.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그 데이터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웨이팅 리스트를 통해 데이터를 만들어 가세요. 쉽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 서비스나 제품을 통해 어떤 결과를 원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여태 얻지 못하도록 막는 건 무엇이었는지, 지금 그 결과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이 5가지 질문을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반드시 소수를 먼저 공략해야 합니다. 통계학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업과 아이템들은 상위 1%의 고객들이 15%의 매출을 담당하고 상위 9%의 고객들은 45%의 매출을, 그리고 나머지 90%들이 40%의 매출을 담당합니다. 그렇기에 새롭게 제가 정하는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의 90%에게 무료로 가치를 나누고 상위 10%에게만 특별한 가치와 제품들을 제공하며 수익화를 집중시켜 가는 겁니다. 즉 90%를 위한 무료 가치, 그리고 상위 10%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또한 창작을 하거나 시작을 해나갈 때 꼭 한 가지 명심해야 하는 부분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90%가 항상 말이 많고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방해에 휘둘리지 말고 나아가세요. 결국 여러분은 원하던 목표를 이루게 될 겁니다. 이런 다니엘의 주옥 같은 조언들, 하지만 그는 앞서 다가올 또 다른 파장인 AI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며 실망보다는 용기를 심어주고 있죠. 다니엘은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앱스토어를 설립한 건 2007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도 가까워진 앱들은 2009년에 선보이며 새로운 막을 열었습니다. 또한 전기가 처음 발명된 시기는 1830년대지만 상용화된 시기는 1930년대이기도 하죠. 즉, 이 사이엔 100년이라는 트랜지션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AI를 아직 만드는 중이니까 아직 수많은 발명품과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 전기를 이용하는 청소기, 토스터기, 전자레인지 등 수많은 발명품들이 생겨난 것처럼 우리는 이제서야 1막에 들어선 것 뿐이죠. 그렇기에 지금부터 배우고 따라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10년, 15년이라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그저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AI라는 기술이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 한 가지 예로 최근 엔비디아는 $3,000짜리 슈퍼컴퓨터를 선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기술은 매달 6, 7천만 원을 내며 구독 서비스로만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었지만 그들은 단 $3,000에 제품 자체를 판매해요. 그 제품이 불러오는 시장 효과는 수조 원대라고 예상되죠.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단 10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제품입니다. 즉, 단 10명의 사람들이 수조 원이 넘는 시장 규모의 한 가지 제품을 만들어 버렸어요. 다니엘은 이게 바로 AI를 이용한 레버리지 효과일 거라고 배움을 늦추지만 말라고 했죠. 그리고 영상을 만들며 문득 마주한 한 문장, 가능성의 사이에서 살지 말라. 이 짧은 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언젠가부터 혹여나 다른 사람이 물을 법한 질문 때문에 혹은 하루의 중간중간 안일해진 자신을 돌아보며 그래도 이런 목표를 세웠으니까 마음은 편하다. 이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면 뭔가 이루어질 거야. 행동 대신 이런 혼잣말을 하면서 자기 위로를 했던 내 모습, 그리고 이런 미래 속 행동들을 길게 늘어뜨리며 그 사이의 가능성 사이에서 쉬려고 했던 건 아닌지, 혹은 주저앉아버리려고 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만약 미래의 내가 현재를 보게 된다면, 아니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보더라도 가능성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보다는 차라리 행동 속에서 한숨을 쉬는 내 모습이 낫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역시나 오늘 또 나온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 발자국씩이라도 나아가는 것, 가능성에 머무르기보다 행동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가능성 안에 살고 있다면 딱 한 뼘만큼만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 담긴 문장 몇 마디가 여러분의 인생 새로운 막을 젖히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